이번 영상은 이전에 소개드렸던 상세 페이지 기획하기 1단계 조사하기를 보신 후에 이어서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영상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짧고 최대한 간단하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상세 페이지에 담을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니즈 조사가 이전 영상 1단계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짜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웬 스토리?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세 페이지는 원페이지로 구성된 하나의 창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4컷 만화도 각 컷이 모두 이어져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게 되죠. 만약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각 컷들이 모인다면 독자는 만화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혹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물며 굉장히 긴 상세 페이지는 어떨까요? 따라서 상세 페이지도 스토리를 잡고 그 후에 디자인 의뢰를 해야 비로소 팔리는 상세 페이지, 잘 만든 상세 페이지가 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를 짜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은 1단계에서 수집한 소비자들의 생각하는 포괄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나 감성어를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메모장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때 이제 마인드맵 툴을 사용해주면 좋고, 제가 사용하는 마인드맵 툴은 이제 마인드노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굳이 근데 꼭 마인드노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인드맵 툴이면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설령 마인드맵 툴이 없다고 하더라도 메모장에다가 그냥 켜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뭐 아무튼 키워드들을 이제 1편 영상에서 나왔던 걸 위주로 추출을 해보면은 상처나다, 상처있다, 불편하다, 위험하다, 크게 세 꼭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는 요 딱 세 꼭지의 키워드들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훨씬 더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일단은 빠른 설명을 위해서 3가지만 샘플로 가져와서 보여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는데 분류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 분류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은, 부정적인 키워드와 긍정적인 키워드들을 따로따로 이제 묶어서 그룹핑을 해서 키워드를 나열을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부정적인 키워드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따로 빼서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2단계에서는 뭐가 되냐 하면은, 화면이 너무 크니까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는 니즈 검사, 그러니까 니즈 조사를 통해서 나온 키워드들이 있고, 우측에는 우리 제품, 나의 제품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 혹은 기능들을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는 것들끼리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처 있다, 상처 나다, 이런 키워드들은 이제 커널형 이어폰의 단점이라는 부분, 불편한 것도 커널형 이어폰, 그리고 웨이도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도 커널형 이어폰, 그러니까 우리 제품과 연관이 있는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주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보면은, 자, 좀 더 길어졌으니까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노드마다 연결해준 연결선마다 왜 연관이 있는지 간단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도 약간 팁이 있다면 팁이 있는데, 긍정적인 키워드들의 연결선에는 제품의 장점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부정적인 키워드의 연결선에는 제품의 개선사항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부정적인 의견과 키워드에 발생하는 원인을 간단하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가 커널형 이어폰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이유는 웨이도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이어폰이 있었죠. 대기업에서 만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함께 녹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토리에 담길 내용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요 커널형, 요 키워드의 연결선이 3개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메인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이제 자동 이니시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을 한데 모아서 장점으로 좀 뭉뚱그려서 소개를 하는 이런 식의 스토리로 잡았어요. 그럼 이제 스토리를 조금 상세하게 짜보도록 할 텐데, 순서대로 상세 페이지에 담길 내용을 그냥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기존 커널형 이어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착용감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한 제품이 우리 제품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해줍니다. 근데 왜 기존에 있던 커널형 이어폰의 착용감이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이 우리 제품이다 라고 강조를 해주는 거죠. 제품의 개선사항도 함께 언급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 리뷰
것도 함께 적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리뷰가 쌓일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뭐 내부 테스트 결과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플루언서에게 미리 제품 전달을 해줘서 그분들한테 뭐 회신 받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리뷰 형태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착용감이 좋고 편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우수하다는 걸 알리고요. 뭐 자동인식 기능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장점들, 뛰어난 음질, 원터치로 디바이스를 전환할 수가 있다, 연결 디바이스를 전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녹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게 되면은 주요 키워드들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하단에 이제 장점들을 하나씩 떨고 내려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모든 내용들 중에서 딱 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면서 대신에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비중이 있게 내용을 다루는 방식의 상세 페이지 기획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고 내용을 적고 하나하나씩 세션을 채워가면서 해주시면 좋고, 이때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다시 리스트를 노드 형태로 혹은 뭐 리스트 형태로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에 맞는 표현 방법을 찾아서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레이아웃을 대략적으로 잡아서 디자이너분에게 디자인 의뢰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시스템인데 솔직히 간단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작업을 해야 되느냐? 보통 많은 상세 페이지들은 우리 제품이 왜 잘났는지 쭉 적어놓기만 합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니즈가 반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고 혹은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우리의 브랜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왜 우리가 남의 말 안 듣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통 꼰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소통이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 되는 이러한 경우를 말이에요. 소비자들과 이제 소통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으려는 상세 페이지는요, 결국은 꼰대 같은 상세 페이지가 되게 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제가 스토리를 잡는 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덜 꼰대 같아 보일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상호간 쌍방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상세 페이지이다 라는 부분들을 최대한 어필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개선한 제품이다 라는 어필이 가능한 상세 페이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품이나 혹은 카테고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과 개선점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죠. 이 가방을 사용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특별한 나를 경험할 수 있기에 혹은 제품이 아닌 브랜드의 가치를 소비하기에 상세 페이지의 내용과 기획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 역시 1단계 조사 단계에서 연관어라든가 감성어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로 상세 페이지를 그에 맞게 다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토리를 짜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앞선 영상에서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스토리를 짜는 거는 실무자의 개인의 판단과 경험, 그리고 창작 능력 또는 이제 기획 능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게 됩니다. 또 이걸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과정은 디자이너의 스킬과 센스, 이런 능력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밸런스를 이루고 호흡이 잘 딱딱 맞아 떨어져야 좋은 상세 페이지, 팔리는 상세 페이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경쟁사의 제품과 상세 페이지를 비교를 해봐요. 비교해서 잘된 점은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디자인이나 혹은 추가적인 기획 단계를 거쳐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상세 페이지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완성입니까? 아니요, 솔직히 이거는 완성본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정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기획과 조사 단계에서 얻어낸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낸 상세 페이지는 실제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된 상세 페이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잡은 소구 포인트가, 그리고 제품의 강점과 메시지가 정확한지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런데 이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뭐 리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케팅과 판매 코드에 대한 운영, 관리 단계에서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상세 페이지의 완성은 제품을 이제 쇼핑몰에다가 올려놓고 상세 페이지를 실제로 노출시키고 광고도 돌려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